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나다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상황, 국제 정세, 환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뭐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저와는 자기 자신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명리학만한 게 없는데요. 명리학은 그 명리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타고난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점이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TI, 애니어그램, 여러분들이 아는 스코프, 이렇게 성격 검사 도구들, 그리고 빅5 검사 등등 그 어떤 성격 검사 도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명리심리학을 잘 활용해 볼 수 있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명리학은 우주의 원리,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입니다. 이러한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보시는데요.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경술일주의 행동 패턴은 어떨까요? 성격 자원 살펴봅니다. 사주 만세력에 연월 일시를 넣어보면 이렇게 사주 60갑자에 천간지지로 된 이 4개의 기둥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이 이렇게 운의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그 사람이 타고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주는 국가, 사회, 풍토, 월주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직업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일주는 그 사람의 인물됨, 시주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성을 알 수 있다면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술일주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60갑자 중에 47번째 해당되는 간지이고요. 천간의 10개의 천간 중 7번째 해당되는 경금의 이 5번째 이 진화된 모습이네요. 경호, 경진, 경인, 경자를 거쳐서 이제 경술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경술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글자의 모습, 글자의 형태들을 보면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짓냐면 돌, 바위, 그리고 철광, 또 질서, 상하, 위계 이러한 의미들을 지닙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산과 돌이 만났네요. 그래서 석산이 되죠. 혹은 철광산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돌산, 철광산과 같은 모습은 바로 초지일관한다. 아주 고고하고 도도하고 또 고집이 있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경술일주는요, 술토가 바로 개 형상을 가지죠. 그래서 동물로서는 우리가 술년에 태어나면 개띠라고 하잖아요. 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개를 의미하는데
철 창살에 있는 이 계집에 있는 그 계죠. 그래서 이러한 개를 우리는 개들은 이 집에 갇혀 있으면 나오고자 할 거예요. 철 이런 창살에 갇혀 있다란다면.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적이다. 기질로서는 다혈질적이고, 또 이 경술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또 뭐 정의감이 넘칩니다. 굉장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죠. 술토는 경금에 있어서 편인에 해당되고, 또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됩니다. 쇠는 쇠약하다. 삼라만상의 일생을 우리가 12개로 구분해서 왕성했던 전성기를 지나서 한 고비를 넘어서 서서히 기우는 형태, 그때가 바로 우리는 쇠지라고 합니다. 쇠의 자리. 그래서 경금이 지금 쇠지에 있으면서 또 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편인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신앙심을 가지는 그러한 경술일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라만물은 생장, 성장하고 성숙한 후에 쇠퇴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쇠지에는 재산도 줄고 몸도 쇠약해지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노련하죠. 그래서 일보 후퇴할 뿐이지 어떤 무엇을 해도 앞뒤를 잘 살펴서 화가 나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술토 속의 이 정화는요, 이 경금이 화가 나게 만듭니다. 오수를 만나거나 혹은 사화를 만나거나 화가 강해지면 경술일주는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갇혀있는 개의 습성에 다혈질적인 것을 감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쇠지에 비해서 이 다혈질적이다. 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삭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언젠가는 훅 하고 올라오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다른 쇠지에 비해서 패기와 박력이 있습니다. 통솔력도 있습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쇠지에 앉아 있으면 보통 통솔력이나 이런 박력이나 패기가 부족한데, 이제 경술일주는 지도력이나 패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중하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특히 경술일주는 약간 야당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것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하고 시기심도 많고, 학자나 종교인을 상징하는데, 특히 편인이면서 쇠지는 특히 더 그렇죠. 종교, 학자, 그리고 시기심, 옛것에 대한 이런 계승의식이 강하다. 이 쇠지는 이 사주에 또 관대지나 제왕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은 극히 두텁지는 않고요. 자, 이러한 경술일주를 우리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어서 겁재, 정관, 편인이 있네요. 그래서 관인겁, 관인겁으로 관인비의 이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술일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이러한 관인비, 관인겁의 구조는요. 이 편인이 그 관인겁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편인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직관력과 영감도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겁재는요. 타인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자기 주도적이죠. 또 경술일주 자체가 경금이 또 차분하고 점잖하지만 또 야당적인 기질도 있고 또 폭발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고 또 목표 지향적이면서 권위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고하고 도도하면서 우울감도 있고요. 또 심리 갈등이 심해서 때로는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교육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할 때, 종교나 교육 관련 직종에 일을 할 때 더욱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술일주에게는요, 정화나 또 화나 목이 있으면 경금이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자, 봄에 태어난 경술일주는 인월에 만약 태어났다. 인월에 태어난 그러면 이제 편제가 있죠. 인월은 편제월이죠. 또 묘월은 정제월이죠. 이렇게 이제 제월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인월의 천간에 상관, 식상이 있으면 부하게 되고 관이 있으면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월은 편인이 왕해서 진원이 돼버리면 술토와 진토해서 또 편인이 왕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정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설되기도 하고 또 식신을 도식하기 때문에 불명예를 당하고 또 자기의 이 권리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사오미월에 태어난 경술일주라면 사오미월은 자, 4월은 예민한 성격으로 이제 중화를 이루면 명예를 얻게 되고 또 5월은 마음이 또 좀 더 인자해질 수 있고 인맥을 활용하여서 또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미월은 여성도 남성적인 그런 거친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화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할 때는 수가 있어주면 좋겠죠. 자, 가을에 양인 걸록이 결단력이 강하고 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경금이 신유월이 되었다. 신월 혹은 6월이다. 그러면 걸록 양인격이 되니까 정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도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의 역할을. 또 이제 너무 금으로 왕하게 되면 또 두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겨울 해자축에 태어난 경술일주는 이제 겨울에 정화가 태어나면 겨울생들이 경술일주 겨울생들에게 정화가 투관되었다면 굉장히 귀하게 되고요. 오히려 개수보다 정화가 투관될 때 훨씬 귀하고 개수가 투관되면 좀 더 정화가 투관된 것보다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은 사실 그 조우가 시급하죠. 특히 겨울에
조우가 시급하고 식상이 투관되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술일주가 갖는 직업군으로 어울리는 것은 종교, 교육,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군, 검경, 그리고 또 기계 금속이나 철광, 혹은 뭐 감사, 감사한다거나 검사한다거나 또 세무, 세관과 같은 곳에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직업이 또 이 경술일주에게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경술일주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신의 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운이나 혹은 내 사주가 좋지 않다라고 체념하기보다 나의 삶을 수용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너무 냉소적이거나 또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또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터널은 없고요. 영원한 기쁜 동굴은 없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듯해도 어느새 안개는 걷히게 되죠.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은 셉니다. 내가 살아있을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으니 잘 견뎌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을 얻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더 좋게 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고 마음의 감동을 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